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7월 5일 금요일경마 역시 9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7월 달부터는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기존과 똑같이 10시 45분에 첫 경주가 발주가 되고 끝나는 시간은 역시 6시입니다만 토요일과 금요일과 토요 경마에 대해서는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 첫 경주 발주 시각이 기존에는 11시 30분이었습니다만 12시 30분 오후 경마부터 시작이 되고 마지막 경주 발주는 역시 9시입니다. 그만큼 또 발주 시간에 변경이 있는 만큼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올초 경마에서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역시 혼전 경주는 곳곳에 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3경주, 5경주, 그리고 후반에 7경주와 마지막 9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마 경주인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예요. 7번마 톱데이, 5번마 마크원, 또 8번마 영원 다이너모, 또 여기에 4번마 영성 브라보, 1번마 쾌한앙금, 이런 마필이 팔리죠. 어쨌든 7번마 톱데이라는 마필은 전형적인 스프린터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톱데이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마크1이나 8번 영원 다이너모 이런 마필들도 기본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은 맞아요. 다만 두 마필 모두 좀 힘이 조금 매립이 잡았는데 두 마필 모두 힘이 조금 약간 늦게 찬다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요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리는 마크1이나 영원 다이너모보다는 오히려 저는 4번마 영성 브라보가 주행검사 때 역시 발주적인 부분에서도 좀 깔끔함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이 영성 브라보 같은 경우도 단거리에서는 역시 얼마든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영성 브라보도 초반부터 강력하게 앞선 공략에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마크1이나 영원 다이너모보다는 인기도에서 살짝 비껴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데뷔전이라는 점, 빠른 경주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영성 브라보의 선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5번마 히든보이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갑니다. 히든보이는 이 편성에서는 인정을 해야죠. 편성이 워낙 약한 그런 상황이고 발주가 아주 매끄러운 그런 마필은 아닌데 힘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더군다나 이번 경주 역시 페이스 자체가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5번 게이트 시점을 살려서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히든보이는 인정이 되고요. 그 밖에 6번마 그랜드 질주, 안쪽에 3번마 아크라, 4번마 와일드가이, 또 1번마 스마일 위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그랜드 질주 같은 경우는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유리하죠. 지난 5월 달에 역시 1600에서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꼴찌를 하는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행검사를 다시 받고 1300에 나왔다는 점은 1600보단 나아요. 그렇지만 이 그랜드 질주가 1300이라는 경주거리조차도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다소 좀 어렵죠. 오히려 안쪽에 1번마 스마일 리너와 외곽에 11번 천년의 울림, 이런 마필들이 이 편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들이죠. 1번마 스마일 리너 같은 경우는 조경들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데뷔전에서는 발주가 늦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조경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1번 게이트라면 스마일 위너가 이번 경주는 후미권이 아니라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인 선행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남아있는 1번마 스마일 위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11번마 천년의 울림 같은 경우도 주행 불량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계속 지금 좋아지면서 걸음의 변화를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11번 천년의 울림도 초반부터 역시
앞선 공략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그 주행 악벽만 부리지 않는다면 경쟁력은 뭐 충분한 그런 마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11번마 천년의 울림의 입상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 방랑규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의외로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출전 두수도 뭐 12, 적지 않은 그런 편성인데 내용적으로도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레이스예요. 배당판은 8번마 제트킹, 또 7번 원더풀 수파, 4번마 스톨런 뷰티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요. 1번마 투투 사이먼, 그리고 외곽의 10번마 링 플라잉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됐는데요. 편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그런 편성입니다. 또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이변의 여지를 좀 더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인데 저는 뭐 이번 경주 역시 제 스타일대로 보평한들을 놓고 갈 텐데요. 일단 인기 마필들에 대한 옥수수 잘 가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편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액면적으로는 제트킹이란 마필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제트킹이란 마필도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에요. 베네핏 아마치고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마필인데 스타트 능력도 좀 떨어집니다만 또 외곽으로 좀 그 기대는 악벽까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인기 1위를 기록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 외곽으로 기대면서 뭐 제대로 된 능력 발휘가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또다시 외곽 게이트고 편성은 물론 강하지 않습니다만 제트킹조차도 이거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제트킹은 후공 막권을 가볍게만 돌려놓고 가고요. 복대복 막권을 이번 경주는 과감하게 주력 막권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애 있습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컨디션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해요.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면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편성도 강하지 않는 그런 조건 속에 또 1300이라면 오히려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들의 선전이 얼마든지 더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역시 방랑규 스타일대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승부를 보러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아요. 아무래도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었던 1번 아모르 파티 중심으로 배점해 돌아가는데요. 여기에 4번만 동방나래, 5번만 이터널 트론, 7번 딥블루, 또 외곽에 8번 실버 베스트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이에요. 물론 이 아모르 파티가 편성증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데 경주거리가 16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아모르 파티가 뭐 현장에서는 완전 축으로 팔릴 텐데 저는 아모르 파티를 축으로 놓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고 빠졌을 경우에는 또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복병은 8번마 파워풀픽과 7번마 딥블루입니다. 8번 파워풀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좀 썩 좋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뭐 가능성 있는 걸음은 충분히 보여줬고 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여러 차례 뛰어봤던 마필이죠. 잘 어울리기 때문에 파워풀픽도 이변의 여지가 좀 있는 마필이고 7번 딥블루 같은 경우도 유광희 기수의 기승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렇지만 지난 3월달 또 3월 1일날 3월 22일날 막판 끝걸음은 다 살아 들어왔던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광희 기수랑 한 차례 호흡을 맞추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호흡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도 또 마필의 특성 파악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고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딥블루도 역시 뚝심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3번 파워풀픽 또 7번 딥블루 이런 복병들에게도 이번 경주는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편성은 뭐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번마 투르벨러 또 2번마 파워 어메이징 요 두 마필이 압도적인 대끼리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10번마 투르벨러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죠. 뭐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선행도 마음먹으면 가능하고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그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경주에서도 뭐 가능성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투르벨러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번 파워 어메이징이에요. 파워 어메이징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나름 뭐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어요. 눈물겨운 입상이었고, 물론 이제 3차가는 11마신의 큰 착차를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부담 중량이 또 2.5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이 파워 어메이징을 믿고 대끼리 승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 두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뭐 어설프게 팔린 마필들은 많아요. 화이트 포인트, 뭐 백악한, 텍사스 시대, 액면 쪽으로 그나마 조금 나은 마필들이 팔리는데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시 복병 한두를 노려갑니다. 1600이라는 경주월이 또 이번 경주는 그 레이스 흐름 자체가 이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정계적 메리트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복병이에요. 따라서 그 복병을 과감하게 노리고 가면서 10번마 투르벨러와 붙여서 요 주력 한방까지도 노리고 갈 수 있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뭐 상승세 마필들 간 대결이죠. 9번마 원더풀 테일, 8번 넓은 골, 또 10번마 파인 트럼펫, 1번마 퍼펙트 에이스. 여기에 이제 11번 수차 작주, 요런 이제 마필들이 인기 바로 역시 대두가 됐는데요. 모든 마필들이 다 상승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이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그래도 9번 원더풀 테일이 일단 선행 가능성도 높고, 이 마필은 뭐 선행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마필이죠. 따라서 뭐 조교 강도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입상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원더풀 테일이 그래도 입상 전망이 좀 더 밝고, 이 넓은 고리라는 마필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힘이 많이 찼어요. 지금 4살짜리 마필이고 오히려 공백기를 거치면서 힘이 많이 차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이제 1번 게이트 2점을 살려서 선행을 갔는데 이번 경기는 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은 단순한 선행만 아닙니다. 따라가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8번, 9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파인 트럼펫, 수터 작주 이런 마필들보다는 그래도 안쪽에 1번마 퍼펙트 에이스가 역시 승급자는 부담은 있는데, 이 마필도 뭐 장래성은 굉장히 밝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우승을 거머쥐는 과정 속에서 좀 여유가 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 2점을 뭐 10분 활용할 수 있는 1번마 퍼펙트 에이스 정도가 8번, 9번의 대끼리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2번마 울트라 파워, 1번마 시드니 망치, 4번마 CU 다운 더 트랙, 5번마 천년의 질주, 7번마 슈퍼 골드, 여러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되는데요. 이번 경주도 역시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인기만은 별로 없습니다. 뭐 대끼리 배당 자체도 좀 높게 형성이 될 테고, 인기 마필들에 대한 옥석도 잘 가려야 되는데요. 이번 뭐 울트라 파워 같은 경우도 승급제는 부담은 있죠. 물론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입상을 하실 때 편성은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았어요.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그런 편성에서 체력이 전개를 했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뭐 오마신의 우승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보입니다. 승급점 치고는 편성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리고 일본 시드니 망치도 주행 감사 때 나름 뭐 가능성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고 1번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이 시드니 망치라는 마필도 1300이라는 경주거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기본 능력이 뭐 그렇게 아주 대단한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물론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있고 단거리에서는 활약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시드니 망치도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드니 망치, 울트라 파워 다 못 믿는 마필들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의 선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에이스입니다. 너무 지금 인기 마필 쪽에 인기가 정말 집중이 되고 있는데 변수가 정말 많은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1300이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고 초반부터 페이스가 빠르진 않습니다만 조금 그 오버 페이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선회권에서 자리를 잡고 움직이는 마필들에게 또 힘 있는 마필에게 막판 역습의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두 가지입니다. 인기 마필들은 옥석을 잘 가려야 되고 또 배팅의 축으로 놓고 가는 복병은 따로 있는 레이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3번마 토암 에이스, 여기에 8번 스톰골드, 6번마 퍼스트 빅토리, 5번마 알파러너, 1번마 프라이데이, 요런 마필이 팔리죠. 뭐 출전 두수는 8두 단촐한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뭐 인기만 안에서 끝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도 인기마들에 대한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되는데요. 3번 토암 에이스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상승세가 뚜렷한 그런 마필이죠. 선행 가능성도 열려 있고 또 18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토암 에이스는 나름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이 8번 스톤골드 같은 경우는 뭐 1800에서 입장을 한 적은 있어요. 4월 12일 날 선행을 가서. 그렇지만 이 스톤골드는 역시 1800에 대한 부담은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이 이번 경주 굉장히 빡빡하겠다라는 점에서는 스톰골드도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프라이데이도 뭐 최근에 워낙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마필들이죠. 따라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5번마 알파러너예요. 이 알파러너가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그 앞에 너무 좀 무리하게 갖다 붙였죠. 이 알파러너 같은 경우는 뭐 선행을 가면 더 좋고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초반에 힘을 쓰지 않고 그냥 마필 가는 대로 자리만 잡고 가면 얼마든지 능력 발휘 가능한데 지난번에 너무 그 올인 선행에 대한 올인 승부를 했는데 선행을 못 가는 바람에 오버페이스로 무너지긴 했지만 컨디션은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뭐 1800이라는 경주거리도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암 에이스 또 스톤골드 인기 마필들이 앞선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보내놓고 따라갈 경우에는 막판 한 발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은 토암 에이스, 5번 알파러너, 요 3번, 5번 막권도 메리트가 있는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2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오늘 박랑규의 네 번째 마지막 추천 연인데요. 이번 경주도 역시 혼전도 굉장히 높습니다. 1번마 예스 퍼펙트, 2번마 체리 맨키시, 또 10번 어퓨어 굿맨, 요 세 마필이 좀 그나마, 또 9번마 아이스 마린까지 인기마로 대두가 됐고 5번 썬더플라이도 뭐 만만치 않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에이스인데요. 이게 인기만 안에서 끝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보병권에서 속된 말로 칼을 걸고 나오는 마필들도 좀 있고 이게 지금 인기 마필들이 굵직굵직한 대상 경주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믿음은 사실 좀 떨어집니다. 일본 퍼펙트 에이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4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고, 체리 빈키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뚝선배에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앞말이라는 또 한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표군매는 부담 용량이 또 3.5가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아이스 마린도 뭐 뚝선배, 앞말들 경주였다는 점에서는 이게 1번, 2번, 9번, 10번 이 네 마필로 경주가 마무리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그렇고 준비를 잘하고 나온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칼을 갈고 나오는 보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개적으로도 이번 경주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박랑규 스타일대로 복병을 추로 가면서 복대복 막공까지 얼마든지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바로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공세를 취하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